네, 동 종목은 저희가 8월 8일 날 탐방을 진행했고요. 보고서는 8월 22일자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탐방 일자, 보고서 발간 일자 확인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여기 보시면은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 통상 우리가 이제 PG사라고 많이 부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뜨는 창이 있습니다. 이런 창들,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업체들을 PG사라고 부르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바일 상품권, 대표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 종이로 된 상품권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모바일 형태로 요새 많이 발급을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쿠폰. 이런 거는 혹시 여러분들 익히 쓰고 계신 카카오톡 그 서비스에서 선물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본업입니다. 본업에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여기 STO, NFT와 같은 신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제 어떤 가시적 성과들을 좀 보여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바라볼 때는 이 신규 사업에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STO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STO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대체 투자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10억짜리 건물이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떤 특정 인물이나 법인이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살 수 있는 주체가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TO를 쪼개기 투자 또는 조각 투자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도화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3년도 7월 28일절에서 법률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제도화를 시키는 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24년도부터 해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STO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TO 제도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쪽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오랜 기간부터 이런 제도화 때문에 서서히 사업을 준비해 오던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한 2020년도, 21년도 이때부터 해서 꾸준히 이쪽 사업을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STO 이제 발행사로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탄소 배출권,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은 이미 지금도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은 생소할 수는 있어요. 뭐 일정 정도 B2B 형태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한다, 아직까지는 접근 자체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이제 증권처럼 발행되는 이 형태의 STO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고요. 동사가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발행사 입장에서는 발행에 따른 수수료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진다든지 사업이 느려지게 될 경우에는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해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참여하는 쪽에서도 일부 샌드박스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고 해도 지금 몇 개월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시일 내에 우리가 이런 결과물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사 입장에서도 매출과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빨라질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NFT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NFT가 한참 이 주시장에서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21년도예요. 이때는 NFT라고 하는 단어가 붙기만 하면 주시장에서 주가가 막 날아가던 그 시기입니다. 동사도 이때부터 우리가 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 당시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나타나면서 좀 일종의 좀 광풍이 불고 있다. 테마가 너무 짙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은 사라지는 기업도 생겼고요. 꾸준히 이 사업을 발전시켜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 사업을 아주 꾸준히 준비해 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 메타 갤럭시아라고 하는 요 NFT 요 플랫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는 어떤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내용은 도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쪽에는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IP,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발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을 겁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자,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렇게 NFT를 발행해주고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특정 소비자가 또다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에 구매한 NFT다. 요걸 내가 20만 원에 다시 되팔아야겠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입장에서는 2차 거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또다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3차, 4차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플랫폼 사업자는 그 중간에 수수료를 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로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NFT를 마케팅의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을 원하는 기업들이 NFT를 발행하고자 할 때 그때 역시 동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또는 마케팅 대행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이 NFT 플랫폼 사업자로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누적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커질수록 거래대금 규모는 계속 커질 거고요. 거래대금이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일정 정도 퍼센테이지 수수료와 대행료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동사는 NFT 플랫폼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영위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메타
갤럭시아 이 플랫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출액은 1,300억, 영업이익은 한 104억 정도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동사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하면은 드디어 영업이익에 있어가지고 100억을 넘기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한 60억 정도 이익이 더 나올 경우에 충분히 영업이익은 100억을 넘길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실적을 보실 때는 영업이익 100억을 넘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투자 의견은 매수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한 10,000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립니다. 동사 그 주가를 보시면 대략 한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간다는 거는 100%의 지금 상승 여력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좀 제가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는 했어요. 동사가 순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PER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평가해 보았을 때 PER은 1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그 사업이 PG사, 전자결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 섹터가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데 성장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대신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PER 14배는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유는 바로 신규 사업 STO와 NFT 성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이 아직은 무언가 엄청나게 매출과 이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STO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만 잘 되면은 시장은 빠르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여튼 실물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은 거래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이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했을 때 이익도 꽤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만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성장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앞서 21년도 그 NFT 이슈가 되었을 때 동사 주가가 2만 원도 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기대감만으로 2만 원까지도 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0,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은 수익성은 본업에서 나온다. 향후 성장 모멘텀은 STO와 NFT에서 우리가 가져가 보자. 그래서 목표 주가 한 10,000원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기업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사가 최근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장에 조금씩 이것저것 준비했던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에서 뉴스화 되거나 또는 뭐 공시가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마다 시장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주가에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관심을 가질 그 시점, 매매로서만 이 종목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상당히 비전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